네, 안녕하세요. 11시 터닝포인트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CPI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CPI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쇼크를 이기고 국내 증시는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힘들었던 마음을 보상받는 느낌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연일 계속 좀 핫한 이슈들이 나오고요. 강력한 수급까지 더해집니다. 그 바탕으로 오늘 유가 증권 시장은 2,600포인트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고요. 코스닥도 오늘 747선까지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의 1일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은 유가 증권 시장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뜨겁습니다.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2,700억 원대의 매수 우위. 다만 외국인도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860억 원대 매수 우위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우세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확인하시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를 보면 일단 하이닉스가 1등이고요. 자동차와 의약품이 관세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미국 하원 의원의 멘트가 나오면서 자동차에 대한 시선도 뜨겁죠. 그런데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수혜를 받는 걸까요? 외국의 순매수 리스트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까지 총 5가지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상위에 있다는 랭크가 되었고요. 방산주도 뜨겁습니다. LIG넥스원, 한국항공, 우주까지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올랐네요. 기관 순매수 보시죠. 자, 기관들은 외국인과 반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오늘은 기판 관련 이수페타시스가 시장의 관심을 또 다 가져가고 있는데 기판 쇼티지가 확정이 되었다. 이수페타시스 5공장 증설도 가속화될 거다. 리포트가 3개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 받았고요. 반도체에 대한 시선이 다시 시작이 될까 궁금하네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역시나 기관도 자동차 관련주 담죠. 투톱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까지 오늘 종목들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유가 증권 시장에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10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네. 드디어 박스권 탈출했고요. 오늘 또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매일매일 고점을 높여가는 정말 기분 좋은 2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목해볼 섹터는 조방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력설비입니다. 조선방산은 사실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주 초반에 조정을 좀 받는가 싶은데 실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법안 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력 설비도 어제 얘기가 나왔죠. LS 일렉트릭 회장이 우리 미국 데이터 센터에 지금 수주 거의 납품 직전이다 이런 멘트 나오면서 오늘 또 전력 설비가 움직이는데요. 조선, 방산, 전력 다 바스켓으로 담을까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매의 형태 같은 경우가 해당 업종 안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부분은 미국과 협업을 하는 구조 또는 수요 같은 경우가 공급보다 초과인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쉽게 관세를 발효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업황 개선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가 같은 경우가 피크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선방산 전력 관련해서는 순환매 국면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가도권에 들어가는 종목이 몇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수급에 대한 부분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 전력 관련된 종목 역시 그와 관련해서 수급적인 이벤트까지 함께 더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과의 협업 구조, 그다음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초과인 산업 같은 경우는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현재 시장 속에서는 존재함에 따라서 해당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하고 갈 수 있고 만약 시장 영향이 변수가 되어서 고점 대비 한 10%, 15% 정도 조정이 나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으로 열어둡니다. 오, 일단 그러면 세 섹터 모두 다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초과되어 있는 섹터라는 거죠? 네,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되어 있고 조선은 단순히 수요 공급으로 보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업 구조, 그다음에 여기에서 MRO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HD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은 하나오션이 수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쉽게 한 10조 원 정도의 연매출에서 한 30조 원 정도의 연매출이 가능한 구조로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 속에서 이 30조 원의 매출, 기존의 한 3배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요인이 반영되었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아직 100%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 70% 정도 수준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MRO 사업 외에 이제 LNG선 같은 경우가 추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 따라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주가 상승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피크에 닿지 않았다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조선 섹터와 방산 섹터 모두 다 트럼프의 픽이면서 미국 수출이 없어서 관세 프리존에 있으면서 어제 또 이 법안 관련해서 발의가 됐죠. 그 해군 함정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의 골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실적, 일단 실적이 지금 방산, 조선 다 너무 좋잖아요. 이 방산과 조선 업황에 모두 걸쳐 있는 게 바로 한화그룹주입니다. 한화그룹주가 어제부터 전 방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주사까지 움직이거든요. 한화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전체적인 그룹사의 컨디션을 보면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항공 쪽의 포트폴리오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본업의 실적의 공고함, 그 다음에 신사업의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주사는 지분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 같은 경우가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계열사 중에서 주가가 약한 기업이 하나 있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부분에 장비 수주의 가능성, 그게 만약에 물량 같은 경우가 소량으로도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본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수주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배회사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분법의 이익이 발생하거나 합니다. 근데 계열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은 연속성이 있는 실적이 발생했음에 따라서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두 바스켓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럼 비중 조절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그룹주 안에서 최선호조와 그래도 비교적으로 비중을 좀 덜 가져가야 할 만한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예, 이거를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탑픽이었다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6조를 넘어서면서 MSCI 가도권에도 좀 돌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짚고 갔던 것처럼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계열사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3월에 민간위성 발사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열사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의 국면으로 최우선을 두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주는 바스켓 전략 유효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어제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줍니다. 정고점까지 넘어서면서 하나그룹주들 막 줄줄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자, 그러면 한화그룹주 말고요. 조선 방산에 또 매력적인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호실적 발표한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많았고요.
조선 방산 안에서 조금 덜 오른 기대 수익이 그나마 조금 더 높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LNG선의 수주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HD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만큼의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제 나타나는 흐름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네. LNG선 수주를 놓고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그와 함께 조선기자재 관련해서는 본행제, 피팅 밸브 이런 쪽의 종목 같은 경우가 핵심임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그 LNG선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본행제 종목인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가 LNG선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행제 중에는 동성화인텍을 짚고 갈 수 있겠고요. 피팅 밸브 중에서는 태광이라는 종목이 LNG선에 대한 수주 부분 같은 경우 또한 있지만은 여기에서 LNG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미국 수주 같은 경우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팅 밸브 중에서는 태광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행제 쪽에서는 동성화인텍, 네. 피팅 밸브 쪽에서는 태광 네. 말씀 주셨고 조선 안에서 삼성중공업도 LNG 쪽에 대한 수주 확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방산은요? 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들이 양호한데 네. 미국에서 그 전투용 드론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전투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좀 반대적인 모멘텀을 제하고 보면은 현대 로템이나 L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방산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그룹주와 함께 키 맞추기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까지 지금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찾기 답변을 주셨고요. 어제부터 또 움직임이 나온 게 바로 전력설비입니다. 지금 조선하고 방산만 계속 잘 갔죠. 전력설비가 최근에 비교적으로 잠잠했는데 어제 드디어 이슈가 터집니다.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 임박했다라고 LS 일렉트릭 회장 입에서 직접 발언이 나왔고요. 오히려 관세 정책은 기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네, 전력설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HD현대 일렉은 잠잠한데 LS 일렉트릭부터 LS 그룹주에 대한 주가 상승이 어제부터 나옵니다. 시원하게 나와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LS를 사야 됩니까? 아무래도 빅테크 관련된 수주 부분은 고압 전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의 우리의 정황이었고 이게 어제 모멘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 수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부담 없는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 주가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LS 같은 경우에 주가도 좋아질 수 있겠고요. 근데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좋아져야 LS의 주가가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을 플레이 하시는 게 가장 편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와 함께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고압 전선보다는 답보 상황에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초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계관세를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변압기 또한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변압기 안에서 그럼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봐야 되나요? 효성중공업이 PF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 PF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가 우발 채무단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플레이하기가 가장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특수변압기 쪽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오뱅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게 이제는 넘어갔다 보니까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언제나 탑픽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었는데요. 주가의 답보 상황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는 쪽에 수급이 들어갔다가 그 종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상대적으로 또 덜 움직인 업종 내 종목 같은 경우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변압기 쪽 또한 업종 내의 순환매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밸류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저가 매수? 좀 잠잠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변압기를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밸류 매력이 높은 쪽 같은 경우에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는 고압 전선, 특수 변압기 이쪽에 먼저 주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나 플레이를 해왔던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함께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변압기 쪽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조선, 방산, 전력 이렇게 세 가지 섹터 바로 다뤘습니다. 자, 다음은요. 반도체에 대한 시선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외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요.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기관도 계속 사고 있고 파운드리 가동률 높인다고 그런 소식도 오늘 전해졌거든요. 원래는 셧다운이었는데 거기다가 이고환신 정책으로 모바일 PC 수요 늘어난다. 레거시에 대한 반등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닥 다지나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실적에 먼저 위치를 하는 거는 업황 상황인데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극히 낮아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시금 가동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가동률을 제로로 낮췄다가 다시 가동을 한다라는 거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량에 대한 개런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고압 전선 쪽에서 빅테크 쪽에서 물량을 요구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에 대한 개런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표시해 주신 것처럼 갤럭시 2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관심 보조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바일의 매출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업당 같은 경우는 이관신이라는 중국의 하나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악의 업황을 지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뒤에 이제 실수요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의 레벨이 6만 원, 7만 원 이런 선까지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HBM 단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해서 원시에 대한 대응을 전반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이제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턴어라운드 기점에 위치를 했음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보유를 하고 갈 수도 있고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4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수급입니까? 이게 보통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프로그램 매수와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때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가 살펴보곤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중심으로 유입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크게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지수가 61선을 깨지 않는 한은 추세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겨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또한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삼성전자를 더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삼성 하이닉스 비교했을 때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우월성은 SK 하이닉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주체가 삼성전자가 먼저 하느냐, SK 하이닉스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우월하게 보는 시각이 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시면 되고 가격 메리트는 삼성전자가 있고 모멘텀에 대한 파워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있음에 따라서 두 종목을 함께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같이 보자라고 신선하게 또 답변해 네. 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안에서 궁금한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드디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를 시원하게 털어내고 이제 호재성 리포트가 오늘 3가지나 나왔고요. SK증권에서 55,000원대, 오늘 키움증권에서 52,000원, 메리츠증권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장 증설 가속화되고 MLB 기판 여전히 쇼티지고 이런 모멘텀들 이수페타시스 정말 이 목표 주가까지 올릴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올해 영업이익 1,642억 정도를 바탕으로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당위성은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거는 딥시크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은 그 이전에 다른 기업의 인수 그 부분이 시장이 부정적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이 부분은 제거가 됐고 증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증설 부분은 본업의 증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의 매출을 포함을 해보면 제시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가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 땅 같은 경우가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뭐 MLB 기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꺾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정황이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서 되려 뭐 증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또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수페타시스보다 또 더 큰 호재를 발표한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자사주 소각 결정 1,300억 규모, 배당도 72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720원. 그다음에 TC본도 매출도 드디어 처음으로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더 커졌다. 세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 왜 이리 잠잠한가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본딩 장비 같은 경우가 당연히 구현을 하겠지만은 고객사에서 좀 뭐 이원화나 다원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멘텀의 무게가 원래보다는 살짝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에 있는데 주가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건 뭐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다시 방향을 상승으로 틀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고객사와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본딩 장비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수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한 본딩 장비의 구현을 어느 쪽이 먼저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미 반도체가 빨리 해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대해서 실제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결국 추가 수주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안에서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유리기판 보죠. 오늘 피롭텍스는 떨어지는데 다른 유리기판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 꽤 있거든요. 어제 오후에는 JNTC도 급등하고 이제 좀 유리기판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쪽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빅테크 쪽에서 원하는 게 발열에 대한 이슈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전력에 대한 소모 같은 경우를 줄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원래 실리콘 기판으로 진행되던 부분이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죠. 그게 있음에 따라서 실제 삼성전기가 맡던 파트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맡을 수 있는 메인의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에 대한 구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장비나 소재주 같은 경우가 주가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쪽이 먼저 대량 구현을 해낸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시기의 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메인에서는 원장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밸류체인의 상단에서는 원장을 만드는 회사는 미국의 코닝이라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비에 대한 부분을 구현해내는 것은 난이도가 존재를 하는데 팔럿 장비 테스트는 피롭틱스라는 기업이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JNTC 같은 경우도 수주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고 소재와 관련해서는 YC캠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장비랑 소재, 부품 다 봐요? 유리기판은? 네, 전체 다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초입 단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도입기 단계에서는 우선은 파일럿 장비가 통과되고 본 장비의 대량 발주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쉬다가 본 장비 발주가 나오면 이제 본 시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소재, 장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다 발주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이미 그에 대한 밸류를 다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된 상태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 이전에 단계 수준의 밸류를 당겨온 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가는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재료가 나오면 반응하고 이 정도로 변동성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 상용화 단계 같은 경우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정황 파악은 공시를 통해서 대량 장비 발주가 나오는 기업의 밸류 체인 같은 경우가 핵심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기업을 좀 강하게 매수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까지 체크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상호관세 제외 가능성 열어둡니다. 아직 그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자동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외인기관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월 31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2차 전지조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까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나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살짝은 톤이 다운될 때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의 규제 이슈 같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실수에 대한 파악 부분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에는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의 레벨만큼 주가 반등은 가능하지만 실수에 회복이 없으면 어느 정도 주도주의 국면으로는 포함될 수 없음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열어두고 자동차와 2차 전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자.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답변 살펴봤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